중등 기출법에게 해설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나눠드린 유인물 보십시오. 유인물 보시면 문제를 먼저 보기 전에 제가 한번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중등 문제, 국어 문제에서 자 제가 문법 기출법액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듣기 말하기 기출법액이, 그 다음 읽기, 그 다음 쓰기. 제 나름대로 중등 기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쭉 표를 만들어 가지고 보는 게 더 체계성을 띌 것 같아 가지고 제시했는데, 먼저 선생님들 국어에서 문법 하면 의문과 관련지어 시험에 잘 나온 게 뭐죠? 자음과 모음이 있으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절 의문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비분절 의문이 있잖아. 그럼 분절 의문에서 자음과 모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음과 관련지어 뭐가 있죠? 조음 이치와 조음 방법. 모음도 모음 분류표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문의 규칙과 변동에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일단 구개음화는 시험에 나와버렸잖아요. 오늘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비음화하고 유음화, 자음동화 파트 있습니까? 이 부분이 중등은 이미 나왔고 초등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봤던 중등 문제로 같이 공부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선생님 봤을 때 우리 오늘 그 틀린 글자 고치는 거 사이소리 현상 있죠. 그것도 선생님들 초등은 안 나왔고 중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등에 나온 건 다 뭐 해야 돼? 공부해보는 게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단어와 관련지어서 형태소와 단어 있습니까? 오늘 문제 풀다 보니까 선생님들 뭐가 문제로 나와 있었죠? 분명히 오전 이론 시간에 파생어를 공부할 때 접두사 플러스 어근이 있고 어근 플러스 전미사가 있었지. 그러면 어근 플러스 전미사는 어떤 특징이 있더라? 품사를 바뀌어버린다. 문제로 봤어요, 안 봤어요? 보셨죠?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서 봐줘야 돼서 뒤에 문제로 나와 있던 걸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돼요. 체크를. 자, 그 다음에 품사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품사 불변화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가변화 있습니까? 특히 영혼에 동사와 형용사가 있으면 뭐가 중요할까? 활용, 규칙과 그 다음에 무엇? 불규칙, 활용, 돕다, 도와서, 흐르다, 흘러, 팔았다, 파래.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어간이 변했냐? 미가 변했냐? 어간 플러스 미냐? 그 다음에 불변은 안 바뀌죠? 최근에는 뭐가 있습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어에는 관형사, 부사, 관계원, 조사, 독립원, 감탄사 있습니까? 품사는 선생님들 기본입니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품사. 특히 동사하고 뭐하고 형용사 중요합니다. 단어의 의미 있습니까? 여기서는 계열관계는 유의관계와 반의관계가 초등에서 출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라면 선생님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부분. 동음이요, 동형어, 그 다음에 무엇? 다이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 성분 있죠? 초등에서 문장 성분은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교과서에서. 뭐 나올까? 초등에서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되다, 아니다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뭐 봐야 될까? 보호야. 그래서 보호까지 우리가 봐둡시다. 부속 성분에 관형어, 부사어 있고 독립원 있습니까? 사실은 문장 성분과 품사는 교과서를 떠나서 선생님들 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문장 표현 있죠? 초등 교과서에 1, 2학년에 뭐 나올까? 종결. 그래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있습니까? 이 부분을 뭐가 연관지어야 될까? 상대 높임법과 연관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체, 객체가 있고 있으면 직접하고 뭐하고? 직접하고 간접. 그러니까 초등에서는 상대가 나왔잖아요. 근데 직접, 간접 있습니까? 아주 중요하고 또 주체, 객체 구분해야 되고, 오늘 문제 풀다 보니까 주다 했지, 주다. 그러니까 건네줘다. 나에게. 주라는 말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나에게 다오. 나에게 달라고 하잖아요. 오죠. 다 오죠. 그러나 실질상은 선생님들 다오란, 나에게 다오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그게 중등에서 선생님들 나왔어요. 이게 오늘 문제 풀었을 때. 그래서 주다, 다오, 달라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표현에서 초과정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있습니까? 이 시제 표현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데,
시간 표현은 여기 외에 하나 더 해야 돼. 동작상. 이것도 중요해. 완료상이냐 아니면 진행상이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시제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뭐 하나 플러스 하자. 동작상 있습니까? 이걸 플러스 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초등 교과서에 뭐 나와 있을까? 피동하고 뭐하고? 사동 표현 나와 있습니다. 바다가 보았다. 맞아요? 바다가 보였다라고 돼야 될 거 아니야. 피동, 사동. 그 다음에 짧은 부정문, 그 다음에 무엇? 긴 부정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뭐 하지 않다. 못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표준어 사정원칙 총칙, 표름 받음법 총칙, 자음 모음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받침의 발음, 음해동화, 경음화, 음해첨가는 앞부분에 1페이지에 제시된 무엇? 그 음운 규칙과 변동 있죠? 그것과 연관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총칙, 소리 형태 마찬가지고 띄어쓰기 시험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듣기 말하기 기출은 제가 중등 기출 나온 걸 쭉 한 번씩 선생님들 정리해 보는 것들이에요. 그럼 듣기 말하기 하면 화법이죠, 화법. 화법에서 가장 기본이 뭐예요? 공감적 듣기 맞습니까? 그럼 공감 듣기는 집중하기, 격려하기, 그다음에 무엇? 반해가기인데 집중하기에 뭐가 있을까? 맞장구나 질문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중어법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뭘까요? 공손성의 원리야. 뭐의 원리? 공손성. 요령, 관용, 칭찬, 겸양, 동의의 격려. 그 다음에 듣기에는 소극적 듣기가 있고 뭐? 적극적. 소극적에 집중, 격려. 적극적이에요. 요약, 반영.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에는 선생님들 읽기에 논설문은 듣기 말하기 뭐가 있어? 연설문이 있겠죠. 연설문은 특징이라든가 연설문에 뭘 많이 사용할까요? 관용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항 공부하는 김에 관용 표현하고 속담하고 또 정기문하고 옛 이야기 있습니까? 이걸 묶어서 공부하자는 의미로 제가 해설을 다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합법에서 반대 신문식 토의는 토론 절차 입증의 책임,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출제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중등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온라인 대화는 출제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온라인 대화에서 유의해야 될 점들. 그리고 모든 이런 대화와 관련지어서는 말을 뭐 해야 된다? 주고 받아야 되지. 상호 교섭 있습니까?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설문 있죠. 연설문이라든가 또는 선거 유세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선거 유세라든가 연설을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거짓인가 우리가 뭐 해야 돼? 비판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용 확인하고 추론하고 또 무엇? 평가와 감상 있습니까? 이런 것들 연관지어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읽기 있어요. 읽기도 가장 기본이 뭐죠? 읽기에 기능 맞습니까? 이건 다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로 오늘 문제 풀어보니까 선생님들 읽기의 기능 뭐가 시험에 잘 나왔어요? 내용 확인, 추론, 비판하기죠. 이게 기능 아니면 읽기의 방법에 사실, 추론, 비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적, 추론적 또 무슨 질문? 비판, 평가적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등 문제에 보니까 대부분 비판하고 뭐하고 사실적 질문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비판적 읽기 하면서 뭐감을 비교해야 돼? 사실과 의견 비교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이게 4학년에 보면 내적 평가, 외적 평가로 나와 있고 또 다른 학년에는 타당성, 공정성, 자료의 무엇? 적절성이라고 제시되고 또는 뭐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이건 보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요약하기는 매년 나왔죠. 중등도 보니까 선생님들 요약하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요약하기는 선생님들 뭐가 중요해? 원리, 삭제, 상이어 대체, 선택, 그 다음에 무엇? 구성. 그 다음에 독서 방법 뭐가 있었죠? 목적에 따라서 훑어 읽기, 자세히 읽기, 종류에 따라서 설명, 주장하는 걸. 그럼 여기서 오늘 문제 풀었을 때 뭐 기억나세요? 훑어 읽기 문제 나와 있었잖아 오늘. 그 다음에 독서와 관련돼서 독서 지도 모형 있습니까? 그럼 독서 전, 중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독서 후에 뭐가 중요하죠? 비슷한 다른 책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상호 텍스트. 그래서 중등도 상호 텍스트가 나왔단 말이야. 오늘 문제 풀어봤었죠? 독도에 관련된 거 기억나시죠? 상호 텍스트. 사건, 제재, 소재, 배경, 주제, 인물. 졸리시면 잠 깨십시오. 지금 이 상태에서 졸린다는 것은 시험에서 충격을 받았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중등 문제에 보면 또 뒤에 독서 토론 지도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면 독서 후에 친구들하고 앉아서 뭐 해야 돼? 토론. 그럼 결국은 읽기하고 말하기 듣기를 뭐 할 수 있어요? 통합할 수 있겠죠. 이게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의 관점이란 말이야. 그런 게 문제로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배경지식 활성화. 제가 분명히 오전에 KWL ESC3R 모형 비교 문제 보셨죠? 들을 때하고 막상 문제를 보면 어렵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예측하기 미리 보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 있습니까? 그럼 무슨 글이 중요하지? 논설문. 자, 근거. 논거는 사실하고 뭐하고? 소견 논거. 그 다음에 또 우리 교과서의 내용의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 근거의 타당성, 광고의 표현의 무엇? 적절성. 다 비판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 다음에 중등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거. 문단의 짜임. 문단의 짜임, 문단의 구조 유형과 어긋나면 초등과 똑같아. 첫 문장이니까 무조건 뭐다? 중심 문장이더라. 뒤편 문제에서 중요도 평집법에서 뭐 높음, 중간, 낮음 해가 체크한 거 보셨죠? 그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기 과정 모형 있습니까? 상향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상향식 모형을 무슨 모형이라 그럴까? 그렇지, 글 중심 모형이라 그래. 상향식을 뭐라 그런다? 글 중심. 하향식을요? 독자 중심 모형. 그럼 상호작용은 글 플러스 독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도예 조직자. 제가 분명히 5학년 1학기는 뭐였어? 비교 대조 나열 구조 있었잖아요. 2학기에는 분석가 분류가 나와야 그랬죠. 그래서 초등 임용고사에서 나열 구조가 나왔고, 중등 임용에서 문제 풀었을 때 70번, 71번 뭐 나왔지? 분석하고 비교 대조 있습니까? 근데 오늘 중등제 보십시오. 구조만 쓰는 게 아니었어. 뭘 쓰라고 그랬어? 특징을 쓰라고 했단 말이야. 충분히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비교 대조하면 공통 차이점을 설명하기 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평가 방법에서 2015는 다 무슨 평가였어요, 선생님들? 과정중심 평가죠.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의 장점이 뭡니까? 과정중심의 장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말해도 괜찮아요? 남양주? 말해보, 남양주 대표에서. 그렇지. 오류를 정확히 진단해서 적절하게 교정, 처방, 진단, 피드백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게 과학과에서 초등 특수에서는 루브릭, 초등 국어과에서는 분석적 평가, 다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국어에서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야. 오늘 선생님이 문제 풀었죠? 문제 풀 때 뭐가 어려웠습니까? 남양주 뭐가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다. 그럼 제가 진단해야 되겠지. 다 어려움함. 이렇게. 몇 대 맞으면 공부 열심히 할래요? 이게 누구의 관점이야? 스키너. 교사의 관점이 아니라 스키너야. 스키너의 행동주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자 앉아봐. 너는 왜 공부가 안 됐을까? 그럼 뭐라고 할까? 티처, 문제가 엉망이에요. 이따위 문제는 어떻게 돼요? 자, 실패의 원인을 뭘로 가버렸습니까? 외부로. 바이너의 무슨 이론? 귀인 이론. 네가 공부를, 문제를 못 푼 건 문제가 나쁜 게 아니라 네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사고를 뭐 해야 돼? 바꿔줘야 돼. 이게 바이너의 귀인 이론. 이걸 스키너로 하면 나와. 몇 대 맞으면 공부할래. 스키너의 강화 이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네가 어려워하는 게 뭐냐? 말로 해봐라 그 말이야. 그게 바로 뭘까? 사고 구술에 의한 프로토콜 분석. 아니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운 걸 알아보게 또 뭐가 있어? 분석적 평가. 특히 너는 뭐가 어려웠냐? 저는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특질, 자질, 평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 프로토콜, 분석, 총체, 주요 특질 평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시험 출제가 잘 돼요. 그러면 최근에 초등 임용에 가장 최근에 났던 게 분석과 총체를 비교하는 게 초등에 나왔었고, 이건 중등도 나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문제 풀었을 때 중요도 평정, 프로토콜, 주요 특질, 포트폴리오 있습니까? 포트인데 잘못됐다.
포트폴리오죠. 요거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충분히 녹화 기록이라든가 또는 오독 분석 있습니까? 같이 연결될 선생님들 읽기와 관련제 물어볼 수 있어요. 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결과 플러스 무엇? 과정. 그 다음에 수업 모형 있죠. 이 초등에서는 직접과 반응 중심이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중등 문제 풀면 중등 교수법은 거의 대부분 직접 아니면 뭐였어? 책임이한 교수 모형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반응 중심도 봐야 되지만. 그 다음에 과거에 초등에서 국어과 교과 구성이 나왔거든요. 중등 문제 풀었을 때 그 오늘 문제 보시면 원리를 먼저 가르치고 그걸 적용하는 게 있었고 애들이 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 원리를 발견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초등의 국어 교과서에 귀남하고 뭐가 있을까? 연역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어 교과서 보면 초인지 굉장히 이걸 강조합니다. 실천학습에서는 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과정 중심 언어지도를 굉장히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쓰기. 쓰기 아니면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잘 물어봤습니다. 글쓰기 과정이 있습니까? 이 과정을 다른 말로 의미 구성 과정이라고 하는 거 맞죠? 그럼 과정별로 전략이 있어 없어? 계획, 생성, 조직, 초고쓰기, 고초쓰기 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초등에서는 다발짓기, 구두장문, 내리쓰기, 돌려읽기 나왔죠? 자, 우리 초등에서는 돌려읽기를 독자 교류학인데 오늘 문제 풀었더니 돌려읽기의 장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초등은 아직 안 나왔던 개요짜기가 중등의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고초쓰기 형태, 첨가, 삭제, 대치, 이동, 재배열, 일반 원리, 헷갈리는 글자, 띄어쓰기 굉장히 초등, 중등 돌아가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쓰기 기능과 관련이죠. 이건 어차피 항상 그 위에 있는 무엇? 과정 중심과 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최근에 선생님들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쓸 때 누구를 분석하는 게 중요했지? 독자를 분석하는 거야. 그 말은 선생님들 다른 말로 하면 교수학습 원리에서 뭐가 굉장히 중요할까요? 독자의 독자. 상황 관련성이에요. 쓰기의 문제 자체가 누구하고 직접 관련된 상황이어야 돼. 독자. 아니 얘들한테 야 제안하는 글쓰기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그럼 대통령이 우리 반이 쓴 글을 읽어줄까요? 그럼 누구한테 제안해야 돼? 담임이죠. 담임한테 제안하는 글. 부담스럽지? 그럼 누구한테? 교장 티처에게 제안하는 글.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누구하고 직결된 상황이어야 돼. 학생과 직결된 제안이나 중등은 건의문이란 말이야. 그래야지만 얘들이 관심 가지고 뭐한다? 글을 열심히 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쓰기 교육론에서 형식주의, 인지주의, 그 다음에 무엇? 사회, 구성주의 있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 인지주의, 이게 바로 이제 과정중심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문제 있었죠. 얘가 보고서는 잘 썼는데 설명문은 잘 못 썼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르를 중심으로 뭐 해라? 가르쳐라. 장르 중심.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스키마. 그래서 국어에서 뭐 중요합니까? 듣기, 말하기, 읽기 다. 스키마. 스키마는 어떠한 기능, 장점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 문제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핵심이 되는 것들은 다 밑줄에 선생님들 그어놨어요. 보시면 선생님들 교재에는 밑줄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십시오. 교재. 이제 해설지 가지고 수업합니다. 해설지. 근데 제가 여기서 보여주는 해설지와 선생님들 교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해설지에 없는 내용도 수업에는 선생님 추가했으니까 이 칠판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 제가 오늘 수업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초등 기출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등 보면서 초등도 같이 한 번씩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여기 보면 독해 과정에 대한 실험이라고 있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기억 내에 들어갈 말에 쓰라고 그랬죠. 집이라는 제목 붙어진 글을 두 집단 학생들에게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와 집을 사려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그 정보 수도 뭐하더라? 비슷하더라.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A는 도둑, B는 집을 사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읽게 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A와 B가 뭐가 달라 서로?
기억하는 것이 다르겠죠. 입장에 따라 뭐가 달라요? 기억하는 게 다르단 말이야, 선생님들. 그 말은 선생님들 우리가 뭐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말이야. 가지고 있는 무엇? 배경 지식. 다른 말로 뭐죠? 스키마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연구의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철수는 부모와 함께 패스트푸드 가게에 갔다. 가게에서 햄버거도 먹고 아이스크림 먹었다. 라는 글을 읽게 한 후에 왜 줄을 섰는가라고 물었을 때 자 뭐야? 글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을 채워가면서 무엇? 답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미 있는 글을 바탕으로 글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뭐 해야 돼? 추론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들 뭐라고 했냐면 배경지식은 정보의 선택과 기억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글에 제시된 정보를 기반으로 생략되거나 감춰진 내용을 채워간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추론한다라고 말을 하잖아. 그래서 배경지식과 추론적 독해를 선생님들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선생님들 중등문제 스타일이죠. 이걸 봤으면 선생님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초등국어 교육론이나 초등교육과정, 초등강론에 무엇과 연계가 되는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일단 여기서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스키마.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배경지식 다른 말로 사전 지식이라고 합니다. 또는 도식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독자가 적절한 스키마를 활용하여 글과 상호작용과의 의미를 구성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스키마라는 것은 글을 해석, 저장하는 과정의 내용을 구성하다 하지만 기억을 회상, 내용을 무엇? 재구성한다. 이게 스키마의 뭐가 돼? 장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스키마가 국어과에 어디 나오냐면 저기 오른쪽 내용체계표 있습니까? 내용체계표에 여기에 배경식이란 말이 있어 없어? 아예 일반화된 식의 배경식 있죠? 자, 이 문장 주고 배경식을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방금 문제가 뭐였지? 추론이었죠. 그러면 시험에는 기능 중에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읽기의 무엇? 방법 중에 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내용체계표에 추론적 이해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추론하기. 그래서 이걸 유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또 이걸 찾아봤어 이제. 그러면 초등 지도도 강론에서 추론이 어디나 추론이. 여기 보시면 내용을 뭐예요? 추론해요. 그럼 이 단원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추론이 그만큼 뭐해? 중요하다. 수원화성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걸 쭉 읽어본단 말이야. 읽어보고 추론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원화성은 여러 위기를 거치며 원래의 모습을 잃었다. 그럼 이런 추론이 가능해 하는 단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 추론을 하겠죠. 그래서 뭘 확인해서 추론한다? 단서 아니면 즉위식이라는 단어를 모르겠어요. 앞뒤 무엇? 문장을 통해서 그 뜻을 뭐한다? 추론한다. 이렇게 초등 교과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교과서 내용으로 뭘 물어볼 수 있어? 추론이라는 걸 선생님들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실래요? 그 다음 페이지 3학년 1학기 9단원이 또 뭐야? 어떤 내용일까요? 이 자체도 뭐다? 추론입니다. 그래서 초등도 굉장히 뭐예요? 추론이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명시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글에 생각된 내용을 보완해가며 읽는 독해 전략이 뭐다? 추론. 독해 전략 방금 중등 임용고사 지문하고 뭐예요? 똑같죠? 아니면 선생님 읽어봐봐. 자신의 뭘 활용해서? 배경 지식을 활용해 생각된 정보를 보완해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추론할 수도 있고 글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추론할 수도 있다. 선생님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복습하실 때 정보와 문학 추론의 공통점 차이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그 4, 5차시 제가 중간에 하나씩 그 추가된 게 있어요. 추가 해설에서 여기 정보 글 추론, 문학 글 추론 공통 차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십시오. 반딧불이 사라져가는 까닭을 뭐 해봅시다? 짐작합시다. 있습니까? 그럼 방금 추론할 때 두 가지가 뭐였지? 배경식하고 뭐하고? 단서.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의 경험 떠올리기 단서란 말 있습니까? 봐봐. 나도 환경오염이 심한 도시에서 본 적이 없어. 이건 뭐야? 경험 떠올리기. 이건 그래서 찾은 무엇? 단서.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추론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추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선생님 교재에 없어요. 앞에 여기냐면 제가 초등 기출 추가했다고 그랬잖아요. 잠깐 보실래요? 이게 과거의 기출이야. 초등에 나왔던 거. 니은의 이유. 설명하는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왜? 그림자를 활용하고 동영상을 보여주면. 왜 그럴까? 읽기는 독자의 무엇이나 무엇을 의미를 구성하더라. 독자의 배경시. 그러면 그림자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활성화시키는 거야? 배경인식을 활성화시킨다 맞습니까? 자, 이게 영어과 문제입니다. 초등 영어과. 영어는 영어로 쓰라고 했습니다. 여기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추측한다, 예측한다. 스키마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나 같은 문제예요.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실래요? 공감적 듣기 보십시오. 교재에서. 공감적 듣기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했죠? 그럼 공감할 때는 언어적 그 다음에 무엇? 비언어적 공감이 필요한 거 맞습니까? 그럼 이 문제에서도 보시면 지금 공감하며 듣고 반응의 맥락에서 기억의 문제점을 니은의 관점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자, 학생 A. 근데 봐봐. BA 선생님들 문제 풀었을 때 항상 B가 뭐하고 있습니까? 비언어적 반응을 보여줬죠. 근데 A가 말했을 때 다시 여기서도 뭐가 들어있어야 돼? 비언어적 반응이 있어야 되겠지? 그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여기서는 그게 지금 빠져있어. 그럼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이처럼 비언어적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학생 A가 맡은 부분을 잘 안 해오는 친구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모둠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비협적인 사람까지 뭐까지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어.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얘는 장독립이야, 장의존이야. 사실 알 수 없지. 왜 그러냐면 원래는 장독립인데 장의존 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또 뭐 할까? 협조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터디를 가기도 그러고 가지 않기도 그러고 깨기도 그러고 다시 해체모여기도 그러고 딜레마죠. 그럴 때는 한 달간 잠수를 타십시오. 그럼 자연히 스터디가 뭐 할까? 없어지고 재해체돼 있어. 이게. 자, 그러면 학생 A는 지금 굉장히 지금 뭐 합니까? 열받아 있죠? 그럼 얘한테 뭐라고 해줘야 돼? 야, 불평만 늘어놓으면 끝도 없잖아. 얘 기분 좋아요, 싫어요? 너하고는 다시는 X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공감이 먼저 필요할 거 아니야, 공감. 얘는 지금 뭐부터 했습니까? 판단부터 하면서 야, 소리본다 싶더라도 참고 해야지. A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몰라? 그만하자. 너랑 사요나라, 사요나라. 사요나라는 다시는 보지 않는다. 선생님, 그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문제 측면에 봤을 때 뭐 두 가지지만 우리 초등은 되게 한 가지로 쓰면 돼요. 문제 형식만 선생님 참고해도 되잖아. 선생님, 그 다음에 비익에 필요한 적극적 들으기 방법의 명칭을 쓰고 이 방법을 적용하여 기억의 표현을 수정할 것. 기억. 자, 그러면 학생 A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B의 입장에서 본인은 뭐라고 말할래요? 우리 선생님 뭐라고 말할 거야? B의 입장에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아, 스터디는 정말 짜증나. 우리 부서 사람들 안 해온단 말이야. 그만둬. 일단 속상하니까 뭐 해야 돼? 그렇지. 공감. 뭐라고 공감해 주면 될까? 그렇지. 많이 힘들었겠다. 여기도 보십시오, 선생님들. 친구들을 못까지 하다 보니 정말 낙대했을 정도 속상했구나. 이렇게 선생님들 무엇? 반응이 있습니까? 이렇게 들었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은 바뀔 수 있어도 형식은 뭐예요? 똑같아요. 그 우리 소극적 듣기가 있었고 뭐가 있었지? 적극적 듣기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이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복습할 때 옆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넘겨서 우리 5학년 1학기 1단원이 대화 뭐 있었지? 공감 있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그럼 우리 초등을 공부할 때 이제 뭐가 중요하더라? 이 부분. 집중, 경력 그다음에 무엇? 반영하기. 반영할 때 자신이 이해한 말로 무엇? 재진술, 객관적인 관점. 그리고 좀 전에 무엇? 속상한가 보구나라고 뭐 해야 돼? 말해줘야 되겠죠. 그걸 쌤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등 기출을 바탕으로 초등 강론을 쌤 공부하는 게 목적이에요. 중등에서는 문제의 틀을 가져다 쓰면서.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있습니까? 이것도 선생님들 마찬가지 문제잖아. 나의 대화를 가해서 설명하는 의사소통 원리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요거 그냥 야 창문 닫아. 영규가 뭐라고 그랬어? 좀 춥지 않냐라고 말하면 안 되니? 말을 해도 꼭 정말 기분 나빠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 있죠? 결국은 이게 선생님들 우리 앞에서 뭐 기억나? 공선성의 원리 있습니까? 그거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3번 봐봐. 의사소통 상대를 배려하는 공손한 태도가 중요하더라. 직접 명령이기 때문에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언어 표현이다. 간접 명령에 무엇? 공손 표현을 원하고 있다. 충분히 선생님들 물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무엇?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반말해야 안 해요? 하지 않죠. 가장 부담스러울 때 선배가 꼭 자기한테 뭐 할까? 높임말 해주고 학교 갔을 때 부장님이 자기한테 늘 높임말해 90도 인사해 보십시오. 부장님이. 웬만한 거리 가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후배를 선생님들 부담스럽게 하는 제일 좋은 게 뭘까? 늘 존칭을 쓰는 겁니다. 형님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있습니까? 자, 경률. 이 부분들이 아직 초등은 한 번도 안 나왔던 것들이 중등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됐거든요. 꼭 한 번씩 봐줘야 돼. 여기 보시면 자, 정중어법은 다른 말로 뭐야? 공손성이야. 공손성. 그러면 요령, 관용, 칭찬, 겸양, 동의의 경륜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밑에 이문 봐봐. 박 과장. 김 부장이 박 과장을 바라보면서 보고서 빠져있네. 자료 분석에는 작년 순이익 반영 안 되어 있고 박 과장 죄송합니다. 업무에 바빴습니다. 작년 결산 보고서 아직 총무부에 안 올라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 부장 뭐라고 했습니까? 총무부에서 협조를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했죠. 박 과장 다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김 부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직접 발로 띄워주면 좋겠네. 그러면서 박 과장은 일을 밀어붙이면 시원하게 잘 해내는 사람이잖아. 뭐까지 가능하겠나? 정말 무서운 부장님이죠.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죠. 그럼 이걸 이제 학교 가면 누구한테 써먹어야 돼? 우리 반 애들에게 써먹을 거야? 너는 한 번 공부하면 열심히 하는 거잖아. 내일까지 숙제 다 해올 수 있겠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야, 선생님들. 요령의 경주는 뭐야? 부담을 뭐해라? 최소화해라, 선생님 그 말이야. 그럼 좀 전에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총무부의 협조를 좀 빨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누구한테 부담이 다운되는 거야? 박 과장 맞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밀어붙이면 시원하게 한다. 이게 뭐야? 칭찬이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과장, 김 부장 뭐예요? 같은 의견 맞죠? 동의의 경률. 자, 이런 형태. 초등이라면 이게 부장 이렇게 예심으로 안 나오겠죠. 교사하고 누구? 학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선생님들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 그럼 선생님들 거기 옆에 5번도 뭐예요? 같은 문제죠. 5번 봐, 5번. 지금 상대방을 존중 공손인데 거기 보실래요? 사례 분석. 선생님, 설명 어려워 이해가 안 돼요.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좋아요? 기분 나쁘죠? 홈페이지에 저도 이런 식으로 질문 오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 굉장히 하루 동안 우울합니다. 이게 질문하려면 자기가 몇 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선생님들. 그래 제가 홈페이지에 상담 가능 시간을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최소한 상담 가능 시간에 써놓은 선생님들은 몇 번 고민하고 뭐 할까요? 질문을 올리기 때문에. 근데 부담스러운가?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것 하던데. 저도 그래 질문을 가려봤습니다. 그럼 결국 이런 명령식의 질문은 굉장히 뭐예요? 기분 나쁘니까 교사가 뭐?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선생님들. 이것도 공손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발화의 목적은 요청이다. 그럼 공손성의 원리에 해야지. 자, 그래서 공손성의 원리 5가지의 경률이 있습니까? 꼭 기억해야 돼. 그럼 거기 이제 뒤에 해설 나와 있죠? 해설 있습니까? 공손성의 원리 그 다음에 있고 바르게 대화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선생님 순서가 좀 아니 순서는 맞아요. 순서는 칠판하고 맞는데 이게 좀 추가되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바르게 대화해라는 단어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과서에 있거든요. 오전에 공부했었죠. 없는 건 추가된 거야 여기. 그럼 거기도 보면 우리 지도서에 뭐 나와 있습니까? 대화의 무엇? 공손성의 원리 있어요. 이게 왜 선생님 책하고 다를 수밖에 없냐면 저도 한 번에 책을 작업할 때 찾는다고 찾는데 또 눈에 안 보여요. 또 책이 나오고 나면 또 뭐 할까? 그때는 정말 더 잘 보여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 추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순서는 맞대.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럼 여기 공손성의 원리 똑같아요. 선생님 문제 봐봐. 초등 지도서 강론에 있는 거 봐봐. 좀 더 크게 말해줄래? 할 수 있지만 잘 안 들려. 좀 더 크게 말해줄래? 똑같은 스타일 맞죠? 그 다음에 또 경청하기에 뭐가 있냐면 집중 경력이다의 무엇? 반영하기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십시오. 6번 다 같은 맥락이었어요, 선생님들. 이 글은 저희 고향에 있던 그 작가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 쓴 작가 교과서에 제시된 겁니다. 요 글을 딱 한번 읽었으면 집 떠나서 자취했던 선생님들은 기억이 있을 텐데 고향 떠나서 대학 갔을 때 자취하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고향 가면 부모님이 뭐 하십니까? 뭐 해주세요? 집에 가면 설마 또 군대 휴가가 똑같아? 또 왔냐? 이렇게 합니까? 처음에는 뭐해? 어이구 내 딸 내 아들. 그 다음에는 왔냐? 그 다음에는 냉장고 열어봐라. 식은 밥 있을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선생님들. 이게. 그러니까 동투기 전에 밥 지어서 보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 느껴봤구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읽으면 뭐 할까 막 눈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눈물. 어렸을 때의 기억들. 하룻밤 재워가지고 동도 트기 전에 길을 되돌려 떠나 보냈더니라 있어요. 그때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원은 우선 풀린 것 같더라. 하룻밤 재운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그래 어머니 흡족한 기분으로 아들을 따라붙다니 그런 말씀이시군요 라고 있습니까? 자 그랬을 때 기억, 니은의 무엇?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억에서는 애가 뭐 했습니까? 기분 어떠냐고 물어봤지. 질문하게. 그랬더니 계속 말을 했죠. 흡족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 정말로 흡족한 기분으로 떠나보냈다 그런 말이군요 라는 건 맞죠? 이게 그럼 뭐가 될까 선생님? 이게 진술 반영하기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다 화법 문제를 제시했어요. 그럼 칠판 보십시오, 선생님들. 칠판에 화법 초등 문제를 다 한번 묶어봤어. 과거에 상대에 적절히 반응하면 뭐한다? 대화한다 있습니까? 여기 봐봐.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그래. 자, 맛있었어. 고개를 끄덕인다. 이거 뭐야, 선생님들? 비언어적 반응 맞습니까? 나도 그래는. 언어적.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뭐해? 지속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 진이가 미영이한테 오늘 급식 맛이 있었어? 미영이 가버립니다. 그럼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맞장구야. 맞장구 때 어떤 맞장구? 언어적 그 다음에 무엇? 비언어적 맞장구야. 그 다음에 초등에서 화법에서 인사말.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이라는 건 초등에서는 공식하고 뭐하고? 비공식을 말해. 그래서 공식적 상황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학급회의 있습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학생들은 확인하여 순서대로 이야기할수록 무엇을 주는 역할에 사회자는? 발언권. 그러면서 뭐 할 수 있더라? 골고루 대화할 때 그게 상호 교섭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선생님들 민정이하고 요리사 대화합니다. 자, 누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정이야. 왜? 요리사가 있어? 타고난 재능이에요. 요리사란 민정이. 타고난 사람이 맞죠? 요리사 열받았죠? 끝까지 좀 들어라. 민정이. 죄송합니다. 뭘 지키지 않았어요? 말. 차례를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봐봐. 경청하게. 끼어들지 않기 등의 말, 차례. 다 같은 맥락이야. 그러면 앞으로의 문제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추가해 놓은 거예요. 토의할 때 소수의 학생이 발언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토의할 때 뭐 했습니까? 피라미드 토의. 이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험에서는 이 피라미드 토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출은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몇 번씩 해왔던 것들이어서 지금 쭉 다시 한번 복습한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십시오. 파생어에 어근과 그 다음에 무엇? 접사. 접사는 접두사가 있고 뭐가 있어? 접미사가 있었죠. 그럼 이제 둘 이상의 품사 어근과 결합하는 것도 있고, 그럼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건 뭐야? 합성어 맞죠? 근데 파생어의 품사가 어근의 품사와 달리 달라질 경우란 말이야. 그때는 접미사야 접두사야? 어근 플러스 접미사 맞죠? 그런 걸 지배적 접사라고 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때는 무엇? 한정적 접사 있어요. 그러면 기억을 참고하여 어근들의 품사 두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는 품사에 관련된 용어가 없으면 틀려요. 품사. 그럼 선생님들 여기서 지금 덧버선, 덧신 있습니까? 버선, 신은 뭐예요? 명사죠. 그 다음에 지금 붙다, 입다는요? 동사. 그럼 품사는 맞습니까? 그쵸? 품사를 썼어. 그 다음에 2번. 이의 어근들이 음노 조건을 서술하고 예에서 접사가 니은에 해당되면 품사 정보를 이용하여 서술해라. 굉장히 선생님들 내용이 어렵게 제시가 되어 있죠. 일단은 오늘 우리 공부했듯이 자, 롭 있어요 없어요? 롭이 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롭이 들어있죠. 롭. 그럼 결국은 슬기 롭, 여유 롭, 지혜 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명사 어근의 형용사 파생으로 뭐해? 바꿔버렸죠. 자, 이것 선생님들 아주 선생님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 지어서 여기 지금 어근과 어간의 구별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어근은 뭐지? 실질적 의미.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 구분해야 돼. 자, 그리고 파생어와 관련 지어서 파생어 있죠? 거기 내용 보면 오늘 오전에 선생님들 봤던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선생님 복습하기 위해서 거기도 보면 11번에 경이롭다, 평화롭다, 자유, 순조란 말 있어요 없어요? 경이, 평화, 자유, 순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롭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그래가지고 롭과 스럽은 어근의 속성이 풍부한 상태라는 뜻을 더해주는 뭘 만들어준다? 형용사를 만들어준다 했으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슬기가 롭이 붙어서 뭐가 돼? 형용사가 되는 거 맞죠? 꼭 선생님들 기억을 하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선생님들 문제를 보면 초등 강론에 있는 내용이 중등에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정말 많이 나오는데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낯설 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몇 번 선생님들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런 관련 우리 초등 문제, 기출 문제 추가한 게 있는데 여기 목화와 의생활 있습니까? 여기 삶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칠판 보시면 있죠? 삶, 살다의 무엇 의미? 미음을 추가했더니 뭘로 바뀌어버려? 명사로 지금 바뀌었죠? 같은 맥락의 선생님들 문제입니다. 다음 8번 보시죠. 8번. 초등은 제한하는 글쓰기죠. 중등은 여기 보니까 선생님들 뭘 쓰자? 건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중등의 건의문은 초등의 뭐가 똑같아요? 제한하는 글쓰기와 선생님들 똑같은 겁니다. 자, 현안을 분석해서 쟁점을 건의문을 쓰자. 내용, 조직, 표현이라고 있죠. 자, 쓰기야. 그랬을 때 결과만 되어 있는데 뭐 또 실시해라? 과정평가 실시하란 말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프로토콜 분석입니다. 옆에 있어요 없어요? 면담도 답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과정평가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더라? 프로토콜 분석. 그 다음에 이미 얘가 써놓은 글을 평가해야 돼. 결과평가로 뭐가 있을까? 총체하고 분석이 있습니다. 총체, 분석.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문제 상황에 무엇을 공감해라? 심각성을 공감해라. 그러니까 이 문제 상황은 누구와 직접적 관련된 문제 상황이어야 돼. 독자. 학생과 직접 뭐 할까? 글을 쓰는 학생 있죠?
요것과 직접 관련된 상황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독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글을 쓰는 입장에서 교장 선생님에게 무엇? 텃밭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거 있습니까? 쓰는 작가 입장에서도 실제 뭐야 돼? 상황이어야 되겠지? 그걸 선생님들 알아두는 것들입니다. 이건 답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는 선생님들 두 번째 문제보다는 이 첫 번째 문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나 그 다음에 무엇? 사고, 구술에 의한 프로토콜, 분석 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초등은 뭐가 중요할까 이제? 제안하는 글이 선생님들 중요하겠죠? 그치? 그럼 제안하는 글에는 뭐가 있어요? 제안하는 글은 상황, 내용, 그 다음에 무엇? 까닭.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안하는 글을 쓸 때에는 어떤 표현? 합시다.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어떨까요? 이게 우리한테는 훨씬 중요합니다.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방금 봤던 이 것들은 국어에서 교수학습의 원리 있죠. 원리. 그 중에서 상황 관련성 원리 있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쓰기의 상황 자체가 누구하고? 학습자의 언어적 삶과 유사한 실제적인 맥락이 돼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칠판 보실래요? 기출문제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학교에 무엇? 텃밭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누구와 관련된 거야? 학생과 직접 관련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밑에 봐보세요, 선생님들. 쓰기 과제를 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뭐 해라? 제시해라. 그 다음에 내용도 그렇고 독자도 무엇? 실제 독자에서 실제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2015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 상황, 그 다음에 무엇? 제안, 까닭이야. 근데 문제 상황은 누구하고 직결된 거? 학생과 직결된 문제 상황이어야 돼. 자, 그 다음에 9번. 무슨 활동하고 있습니까? 고쳐쓰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고쳐쓰기 원리의 선생님들 뭐가 있죠?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쳐쓰기의 목적이 단순히 잘못된 점이 아니라 누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개선해라. 이건 찍어야 돼. 이거 누구다 해야 돼? 독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 강론, 단고나 공부할 때도 설명문 쓰기 위해서 유난히 지도서에서 뭘 강조하고 있었습니까? 독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죠. 정보 전달에 글을 쓸 때는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기억이 용이하도록 글을 무엇? 구성해라 있습니까? 독자의 독자. 또 인지주의 장문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 관련이 있습니다. 쓰기에 대한 무엇이 높을수록, 자 포인트, 쓰기에 대한 점검과 조정에 능동적으로 무엇? 참여할 수 있다. 쓰기 자체가 사고 과정 맞죠?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조정한다 그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래요? 초인지 또는 사항인지 또는 메타인지,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기의 기능이 맨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점검, 조정하기. 그래서 독자, 상위인지 충분히 선생님들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 중요한 게 이렇게 풀 수 있는 건 선생님 풀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 어려운 것보다는 무엇? 쉬운 거 풀 수 있는 걸 한 번씩 써보십시오. 그게 공부입니다. 그게. 어차피 이건 어려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내용 체계표를 보니까 또 우리 초등 내용 체계표 있습니까?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상위인지 전략이라고 선생님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점검, 조정한다. 상위인지 그 다음에 무엇? 초인지 있습니까? 그걸 생각할 수 있고 또 강론 내용 나와 있으니까 첨가, 삭제, 대체, 이동 그 다음에 무엇? 재배열, 훑어읽기, 평가하기, 돌려읽기 있습니까? 고쳐쓰기와 관련지어서. 자, 그걸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학생이 만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요야, 개요. 개요짝이 있죠? 자, 쓴 글의 일부이더라. 주제가 뭐죠? 영어 공용화 주장에 뭐하더라? 반대한다. 쌤, 그 말이. 본론, 원인, 주장, 반박. 자, 이걸 뭐라고 한다? 개요짝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중요하죠? 개요짝이. 자, 그랬을 때 문제 봐봤어요, 쌤들.
개요 가를 평가한다고 했을 때 논리상 잘못된 것 한 군데를 찾고 이유를 쓰라고 그랬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봐봤습니다. 영어 공론화 주장에 대한 무엇? 반박이죠. 근데 얘 뭐하고 있습니까? 정보 공개를 통한 정보 공유의 무엇?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게 반박에 대한 걸로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죠. 이런 것도 기존 초등학교 쌤들 출제가 되었었고, 그 다음 2번 고쳐쓰기 있습니까? 요 문제를 쌤 보시면 여기 봐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무엇? 다르게 해야 틀리게 해야. 다르게 보이듯이 이렇게 해야 되겠지. 다르게. 이건 쌤들 이 다르게란 말을 뭐로 고치면 돼? 틀리게를 다르게 고치면 되겠지. 단어 수준, 문장, 문단 그 수준에서 뭐야? 단어 수준 맞습니까? 단어 수준.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사고는 달라질 수 있으라. 언어는 민족사회의 사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만주어를 상실한 만주족이 한족에 동화될 수 있어요. 이 부분부터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돼?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만주어리라고 있습니까? 이건 문장과 문장이 뭐야? 연결이지. 그러니까 수준이 뭐가 돼? 문단 수준이 되는 거예요. 문단. 이게 초등에 나왔을 때에는 수정을 이런 부분을 다 주고 이걸 쓰는 거였어. 글 수준이냐, 문단이냐, 단어냐, 또는 문장이냐 이걸 물었단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만주어는 국어와 마찬가지로 알타이족에 속한 언어이다. 이건 중심 문장과 무엇?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삭제하는 거야. 그래서 문단 수준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켜야 되고 소중한 것이다. 지켜야 할 것이다. 이건 뭘까? 문장. 똑같은 문제에도 훨씬 더 어렵게 구체적으로 나왔죠. 여기까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초등에서. 그래서 그 밑에 쌤들 2학년에 다르다 틀리다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같이 연관지어서. 그리고 또 6학년 7단원의 무엇? 글을 무엇? 고쳐 쓰는 방법, 글 수준, 문단, 문장, 낱말 있습니까? 이거 최근에 초등 특수 2번이나 나왔습니다. 굉장히 쌤 중요해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쌤들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글자 있습니까? 이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들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선생님들 이하고 뭐하고 히, 안타 있습니까? 거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돼서 배다 있습니까? 준말에 올리는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하고 히하고 구분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넘겨서 이제 칠판 보실래요, 선생님들? 최근에 우리 초등에 나온 기출문제 글을 고쳤을 때 검토해야 될 내용이 뭐냐? 예를 들면 봐봐. 문장은 간결한가? 낱말. C는 무슨 수준이야, 선생님들? 문장, 낱말. 중심, 뒷받침이 어울리는가? 이건 뭘까? 문, 단. 글의 주제, 제목이 어울리는가? 이것은 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하는 것들입니다. 또는 옆에 초등 문제의 선생님들 또 어떤 게 있냐면 소나무를 뭐로 바꿨어? 소나무의 무엇? 쓰임새. 그러면 제목이 글의 내용과 어울리는가? 이런 식으로 관점을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소나무는 예로부터 건축지로 사용되었다. 소나무의 송지는 막아준다. 송지는 운동선수들이 사용된다. 이건 뭐예요, 선생님들? 어울리지 않죠? 빼버렸지? 중심 뒷받침장에 어울리는가? 문제 형식은 똑같단 말이에요. 중등이나 초등이나. 또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거는 이제 초등 특수에서 나왔던 겁니다. 또 봐봐. 주제. 그럼 무슨 수준이야? 글, 문장, 문장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이건 뭐야? 문단. 좀 전에 선생님들 다르게 틀리게. 낱말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고쳐쓰기는 시험에 출제가 아주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술형 문제에서 문장에 호응관계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오류수정 지도 내용 있습니까? 여기 부분이 논술형 때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그 주어 서술의 호응, 동작을 당하냐, 사동, 피동 있잖아요. 주어 서술어.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틀은 앞으로도 충분히 고쳐쓰기와 연관지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출을 보면 고쳐쓰기 굉장히 선생님 많이 나왔어요. 또 앞에 한번 보실래요? 우리말을 소중히 여기자 맞습니까? 소중, 히. 이하고 히. 이거 아주 오래전 문제거든. 충분히 다시 나올 수 있어요.
틈틈 이, 희야. 이,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안 됐다. 붙이냐, 띄냐. 이런 형식의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뭐가 잘 나온다. 고쳐쓰기 문법으로 중요합니다. 아니면 이런 문제 보십시오. 선생님, 이런 문제. 할머니 여름방학에 무엇? 배요. 준말할 때 선생님들 뭐예요? 배워요. 준말이니까. 배요.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과정 중심 쓰기에서 고쳐쓰기는 문법과 관련지어 무엇?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십시오. 11번. 고쳐쓰기는 쓰는데 누구를 고려하여? 독자를 고려하여 고쳐씁니다. 독자. 자,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로 뭘 제시해? 자기 평가서 있어요. 초등 문제는 돌려읽기가 나왔잖아요. 중문제 봐, 중등 문제. 글을 돌려읽고 뭐 했다? 평가했다. 그랬을 때 무엇? 장점 물었죠. 보다 더 나은 표현을 발견할 수 있겠지. 왜? 내가 누구 글을 읽어봤을 때 친구의 글을 또는 쓰기에 필요한 방법 전략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건 답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답보다는 밑에 있는 두 가지 있죠. 이걸 더 알아놓은 게 뭐할까?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상호평가 기준표 1, 2에 들어갈 게 뭐냐 했으면 그 말이에요. 제목은 내용을 잘 드러내는가? 전체 주제에 벗어난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주제의 하의 내용이 잘 뒷받침하고 있는가 없는가? 뭘 보면 될까? 통일성 보면 되겠죠. 응집성은 뭘까요? 문장과 문장의 무엇? 연결성 맞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통일성, 응집성 이 자체도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된 형태의 선생님들 문제를 칠판 보십시오. 앞에서 지금 자신이 쓴 글 고쳐읽기 앞에서 됐었지? 돌려읽기 했잖아요. 그랬을 때 독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게 초등 특수문제 맞습니까? 예비교사, 김교사 고쳐쓰기 전에 교실에 게시한다고 했잖아. 그럼 게시된 글을 모든 글을 학생들이 서로 읽고 무엇? 칭찬. 그러니까 독자가 누가 될까? 교사뿐만 아니라 반 친구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초등 문제입니다. 쓰기 활동에서 여기 보십시오. 쓴 글을 친구들과 서로 무엇? 공유했다. 기능이 뭐래? 독자와 교류하기. 그러니까 독자와 교류하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전략이나 기능을 선택적으로 간접적으로 무엇? 발견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유사한 기출의 선생님들 반복해서 풀다 보면 낯선 중등 문제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답이 비슷비슷한 게 많잖아요. 이게 머릿속으로 다 잊어버려도 뭔 잊어버리지 말자. 과정 중심 쓰기만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또 무슨 쓰기입니까? 고쳐쓰기야. 그럼 고쳐쓰기의 원리의 선생님들 이 1번 삭제하고 뭐하고? 이동 있었죠? 삭제, 이동. 이걸 물어보는 거야, 구체적으로. 아주 선생님들 이것도 중요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그럼 삭제하고 이동인데 여기 봐봐, 선생님 지금. 교복이 평상복 입만큼 편하게 만들었으면 한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15번 있죠? 그러면서 7, 8, 9, 10 얘들이 15번을 뭐 할까? 뒷받침하는 관련된 내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1, 2, 3, 4. 그 다음에 뭐 와야 돼? 15. 15가 와야 돼, 본론. 그러면서 이제 7, 8, 9, 10, 11, 뭐 12, 13, 14 있습니까? 그게 연결돼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 5번, 6번 있어요, 없어요? 교복이 개선돼야 될 점을 몇 가지 제안합니다. 근데 5, 6번은 여기에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삭제. 자, 이런 문제 형식 꼭 기억합시다, 선생님들. 우리 요약은 시험에 나왔잖아. 그럼 고쳐쓰기에서 삭제하고 뭐하고? 이동이라는 것을 이런 형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문장에 뭘 주고, 번호를 주고, 삭제해야 될 게 뭐고, 어떻게 이동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삭제, 이동한다는 것은 어떤 걸 선생님들을 고려한 걸까?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고려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이런 형태의 문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십시오. SQ 3R 있습니까? 이건 바로 뭘 보시냐면 일단 SQ3R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쪽 강론 보십시오. KWL이 있습니까? 화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을 뭐해? 자기 점검하면서 읽는다라고 되어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SQ3R 있습니까? 서베이가 뭐야? 훑어보기야. 그 다음에 뭐 하더라? 질문하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리사이트. 확인하기. 그 다음에 뭐 한다? 재검토한다. 점검, 조정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에서 선생님들 결과적으로 KWL도 뭐가 있었어요, 선생님들? 대답이 될 질문을 생성해야 안 해요? 생성하죠? 그러니까 KWL도 과제 수행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성화하게 되면 대답해야 될 질문을 무엇? 생성한다. 그럼 얘도 질문을 생성하고 마지막 뭐 했어요, 선생님들?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알게 된 게 뭐냐? 재점검하겠죠? 그래서 SQ3R, KWL 이걸 봤을 때 앞에 선생님들 답지에 보면 결국은 예측하기, 질문 또는 무엇? 질문에 답, 재검토. 이것도 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 뭘까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초등에서는 SQ3R 모형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봐줘야 돼요, 이게. 그 대신 초등에서 뭐 나왔을까? 질문하기. 질문하기는 읽기, 전, 중, 후에서 어디인가? 모두 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높임법. 이건 선생님들 맞춰야 되겠죠? 직접 하고 뭐 하고? 간접. 이건 선생님들 중요했잖아, 선생님들. 바로 문제 A 봐봐, 선생님. 선생님 그분은 모셔기가 쉽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누구야? 선생님이지. 그럼 이제 습니다 맞습니까? 상대 높임법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은 모셔. 이거 뭘까? 특수어의 모시다 사용한 거 맞죠? 선생님 그 다음에 선생님이 멋지시다. 선생님의 자동차가 멋지시다. 선생님이 멋지다 이건 뭐야? 직접이지. 자동차는 소유물. 간접이죠. 자동차가 멋지시다. 얼마나 자동차가 좋아 보였으면 이렇게 오버할까요? 이건 사이즈가 품절이십니다가 똑같죠? 잘못된 높임 표현 맞습니까? 이게 아직 초등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꼭 알아줘야 돼. 이게 이 중등 문제로. 그래서 오른쪽 해설 있어요, 없어요? 복습할 때 꼭 읽어보셔야 돼.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 안 나온 거야. 그리고 15페이지 보십시오. 여기서는 상대 높임을 등입에 따라 무엇? 6개의 문장이란 말이 있습니까? 노을이 아주 북달을 6개로 만들라고 그랬죠? 거기 밑에 해설 보실래요? 해설 봐봤어요, 선생님들. 낮춤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높임이 있죠? 비격식이 있고 격식. 격식에 뭐가 있습니까? 맨 밑에 해라, 하게, 하오, 하십시오. 비격식에 해오 있습니까? 이것을 복습할 때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문문 있죠? 여기에 맞게 다 한 번씩 꼭 읽어보십시오. 그럼 결국은 문장의 종결 표현은 상대 높임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꼭 요거 관련지어 선생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초등에서는 아주 쉽게 이복의 김서방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모카씨? 라네. 그러면 김서방은 나보다 뭐예요 지금? 낮은 사람. 예사? 낮춤 맞습니까? 격시에 맞춰? 낮은 사람.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이거 막상 이렇게 하니까 어렵죠? 답이 구개음하면 아주 쉬웠잖아. 근데 얘는 구개음화를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었어요. 구개음화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오른쪽 초등 문제 봐봐. 초등 문제는 마시, 굳이, 연음, 구개음화를 쓰는 거였어요. 근데 중등은 구개음화를 뭐 해라? 직접 설명해라. 어렵게 물어보려면 이렇게 설명 자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여기 보시면 이것은 구거, 연음현상. 이게 초등 특수 문제야. 학교 뭐가 될까? 된소리.
이런 형태의 문제들. 초등 문제 없고라고 읽어야 되겠지. 이것도 뭐야? 된소리 맞습니까? 객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 그래서 서답형에서 아직 된소리는 안 나왔어요. 된소리는. 자, 그 다음 분명히 제가 미역국을 먹다 17번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 의미로 기술하고 무슨 표현? 관형어. 의미 그대로 미역국을 먹다. 어떤 시험에 무엇? 떨어지다 있습니까? 아주 기분 나쁜 말이네. 그치? 그러면 관형어는 뭐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한 단어처럼 쓰인다. 이게 관형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선생님들 초등 문제입니다. 이게 초등 문제. 여기 보실래요? 돈이 무엇? 씨가 말랐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새로운 의미를 더해낸다. 이게 바로 무슨 표현이다? 관용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래전 문제입니다. 선생님, 그럼 관용 표현하면 자, 옆에 오른쪽 있죠, 오른쪽. 여기 읽어보십시오. 방금 전에 봤습니다. 그러면 애간장이 타다 하루에도 12번. 어금니를 무엇? 악물다. 다 이것들이 무슨 표현이다? 관용 표현. 이게 어디 나오냐면 그 연설문에 나옵니다. 연설문에 관용 표현. 그럼 이런 관용 표현의 종류, 속담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속담 있습니까? 자, 특징 보면 관형어, 비유성, 풍자, 교훈성, 속담, 비유, 풍자, 그 다음에 무엇? 교훈성이라고 있죠. 자, 그러면 6학년 1학기 5단원에 뭐가 있을까? 속담을 무엇? 활용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속담의 교육적 가치는 뭐가 있더라? 비유성, 교훈성, 풍자성. 그럼 같이 공부할 게 무엇? 정기문. 정기문의 특성은 뭐가 있습니까? 교훈, 역사, 사실성 있어요, 없어요? 또 같이 공부할 게 뭐가 있을까? 옛 이야기. 옛 이야기 하면 선생님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거기 민담이라고도 가운데 있습니까? 밑에 있죠? 교훈적이다.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더라. 사실의 근거를 진실성은 없지만 허구적 진실을 통해 주제, 행운 또는 부정적 인물, 낭패, 시공간적 배경이 추상적이란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 자, 여기 봐보세요, 선생님들. 칠판. 재미성, 문학성, 환상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죠. 칠판 보십시오. 있습니까? 그럼 이 환상성 있습니까? 이게 올해 임용고사의 선생님들 뭐로 나왔어? 모랄론적 사고. 장승이 움직이고 바위가 가늘지 스스로 하더라. 혀와 바람이 말을 하기도 하더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옛 이야기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속담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안 나온 게 속담입니다. 관용 표현, 정기문 다 나왔어요. 속담 굉장히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선생님들 문장에 종결이 있어, 종결. 그럼 종결어미의 두 가지 기능. 문장을 끝맺은다. 그 다음에 무엇? 청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 상대 높임법도 있었고, 높임법에 따라서 평서, 의문, 감탄, 명령, 충분히 있었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날씨가 꽤 무엇? 덥구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서술어가 뭐야? 형용사죠. 날씨가 꽤 더워라.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없어? 명령문이 없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가 지금 뭘 읽어야? 영수가 그 책을 읽었느냐 있습니까? 청유라는 뭐예요? 청유. 그 책을 읽자 맞습니까? 그러면 날씨가 덥자 할 수 있어요? 얘도 형용사니까 뭐가 없어? 청문이 없다. 자, 이것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형태들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각자 선생님들 나루토 고깃배 뒤뜰 저갯살 있습니까? 그럼 각자 선생님 읽어보고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어디 보시냐면 그러면 이제 20번 문제 있어요, 없어요? 20번 있습니까? 20번 뭐 20번. 이 지금 밥물, 국물 있어요, 없어요? 라면이 맛이 있어서 뭐 했다? 국물까지 다 마셨다. 이것도 발음지도에서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 이게 초등으로 하면 교수학습 모형을 하면 초등 교수학습은 지식탐구학습입니다. 무슨 학습? 지식탐구학습. 그랬을 때
밥물에서 밥의 끝소리 비읍은 뒤에 오는 무엇? 미음이 오자 밥물로 바뀌었다는 말 맞습니까? 파엘음 비읍 뒤에 비음, 미음, 니은이 오면 비읍이 뭘로? 비음인 미음 소리가 난다고 아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국물에서 국 있어. 국 끝소리 기역 뒤에 미음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국, 국물. 먹는 데서 먹, 기역 뒤에 무엇? 니은, 먹는. 파열음 기역 뒤에 비음, 미음 등이라면 기역이 무엇? 비음, 이응으로 난다고 있어요? 없어요? 이 말 자체가 선생님들 중요한 말들입니다.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자음동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거기 안 나와 있죠? 있어? 그럼 있으면 거기 보십시오. 비음하고 뭐가 있습니까? 유음하. 이거 선생님들 알고 있어야 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음에 영향받아서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방금 비읍, 미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음 때문에 비읍이 뭘로? 니음으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유음하는 유음 때문에 리을로 바뀌어버린다. 실라 있습니까? 리을 때문에 니은이 뭘로? 리을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자음동화와 관련지에 뭐가 뭐 중요하다. 비음하고 뭐하고? 유음하 쌤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한글 맞춤법 어긋나는 표현이 있습니까? 21번도 이건 각자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 22번 가 모둠의 발표 받았습니다. 소설가 문화라는 주제를 발표를 했다. 화면을 보더라 했습니다. 그 말이. 자, 여기 지금 화면이 있습니까? 이거 만화 맞죠? 만화. 만화가 제시됐단 말이에요. 만화. 그러면 오늘 뭐 하죠? 상황에 따라 무엇? 비언어적 표현을 조절하면서 말한다 했습니까? 뭘로 지도하고자 한다? 직접 교수법. 자, 그러면 시범 보여기를 가 모둠의 실제 발표와 관련지어 쓰라고 그랬죠. 그럼 가 모둠 있습니까? 가 모둠에서 지금 우리 모둠은 소설가 만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단 말이 있어요. 그럼 여기 만화 있어 없어? 여기 지금 임꺽정 보여요? 표정이나 몸짓 이런 게 제시되고 있습니까? 이런 게 지금 무슨 표현이야? 비언어적 표현 맞습니까? 이걸 뭘로? 직접 교수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교사가 직접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무엇? 시범. 그러니까 자료 화면을 보면서 뭐 할까요? 몸짓, 자세, 표정 등에 대해서 무엇? 시범 보여준다. 왜? 지금 여기에 몸짓, 자세, 표정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뭐라도 물어볼까? 현시적 교수법, 최근에는. 현시가 뭐야? 책임이양, 교수 모형 맞죠? 안내, 교사유도, 강화, 학생 독립, 적용. 비언어적 표현이라든가 맞장구 치기는 직접 교수로 잘 물어봐요. 이거의 선행 문제는 초등이 아니라 초등특수야. 초등특수에서 맞장구 치기하고 질문하기가 직접 교수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비언어적 표현을 만화와 연관지어 직접 교수야. 그러면 오늘 공부할 때 만화하면 비언어적 표현 세 가지. 뭐 있어? 표정, 몸짓, 말투. 이런 건 누가 시범 보여라? 교사가 직접 교수법으로 시범 보여라 쓰면 그 말이에요. 그럼 요거 제가 하나 추가했거든요. 칠판 보실래요, 선생님들? 그 3학년 2학기 일단은 보면 작품 보고 느낌을 나누어 나오거든. 여기서 반언어와 비언어 표현이 나오는데 만화 영화 장금이 좀 전에 선생님들 두 개 비교하면 똑같은 틀이잖아. 수락관요? 수락관은 장금이가 뭐였을까? 처음 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표정, 몸짓, 말투 누가 시범 보여라? 교사가 시범. 그러니까 요 형태의 문제를 방금 전에 중등 문제 요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없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또 4학년 1학기 무엇? 10단원에 그게 다시 선생님들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제시되어 있죠? 자, 방금 전에 또 직접 교사의 단점이 뭐지? 지나친 교사 중심이야. 그 단점을 보완한 게 뭘까? 책임이한 교수 모형 맞습니까? 요건 제가 추가한 건데 초등 지도서 강론에 5학년 1학기 10번째 단원에요. 비계 설정이 나와 있더라고. 비계 설정. 이제 비계를 설정하는 건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
교사나 동료 학생이 친구를 도와준다 맞습니까? 뭘로? 언어로. 그치? 이게 비계 맞죠? 그래서 이게 협동적 쓰기, 상호작용, 비계 설정. 이것도 충분히 선생님들 방금 전에 했던 비언어하고 뭐하고 반 언어에서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 여기 이야기 완성하란 말 있습니까? 오늘 무엇을 만드는 수업을 할까요? 이야기를 만드는 수업을 해. 이걸 출제자가 직접 교수 수업이나 또는 뭘로? 책임이양 교수 모형으로 충분히 관련지에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려면 애들이 뭐 알고 있어야 돼? 발단, 전개, 위기결정, 결말엔 이야기의 단계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걸 선생님들 앞으로 유추해보기 위해서 이걸 제가 앞에서 선생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는 건 선생님들이 강론에서 다 했으니까 복습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는 오전 수업을 빠지지 마십시오. 오전 했던 게 반복 심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초등 문제에서 내가 질문 활용하여 주요 내용 확인하는 방법 시범 보여야지. 동조를 사용하실 때까지 비중을 높여가야지. 원리가 뭐냐? 책임형 원리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실래요, 선생님들? 이게 초등 특수 문제야. 맞장구치기나 질문하기 반언어와 비언어 있습니까? 자, 설명, 시범, 확인, 연습 있어요, 없어요? 안내, 독립이라는 거 있습니까? 이거 책임이양으로 볼 수도 있고 직접 교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이든 초등이든 이 파트가 다 뭘로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교수법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눈으로 웃으며 눈을 크게 뜨며 이건 뭐가 됐어요, 선생님들? 비언어. 힘없는 음성으로 낮은 어조로 이건 뭐? 반언어. 여기까지 구분하는 것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화법에서 뭐 할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니면 23번 문제 보실래요? 소개하기 표현과 전달을 고려 효과적인 말하기. 발표 내용을 수업합니다. 철수가 구사한 말하기 전략.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철수가 사용한 전략에 반언어적 표현에 중점을 둔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거 보시면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선생님. 지금 감기에 걸 목소리가 안 좋아요, 목소리의 크기나 발음을 최대한 신경 쓸게요. 얘가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반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지금 양해를 구하고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지금 찾아 쓰는 거야, 선생님들. 큰 거. 그 다음에 보조자료. 여기 뭐 있어요? 글씨 크기. 사파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뭐가 될까? 보조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걸 지금 연관 지어보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있습니까? 영어 선생님들 각자 풀어보십시오. 이건 선생님들 생각이 많이 요구됩니다. 이건 제가 하나만 풀게요. 일단 이거 봐보세요, 선생님들. 요약하며 읽기 도식에 따라서 지금 했죠? 인체에 유해한 표적 사용부터 우리 식탁을 지키자. 이게 그래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글의 화제와 뭘 찾는다? 중심. 생각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 초등 문제에서 선생님들 화제가 무엇입니까?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설명물에 나와 있었잖아, 그런 문제. 그래서 여기서도 화제와 중생을 찾아본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게 제시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서로 연결 짓는 거 문제 형식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론 내용 선생님들 꼭 같이 읽어봐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공부입니다. 집에 복습할 때. 그 다음에 25번 문제에 뭐가 있습니까? 독서, 일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독서 방법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서 일기를 쭉 썼단 말이야. 그럼 필요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그럼 필요한 내용이 어디 있는가 쭉 한번 봐면 될까? 훑어 읽으면 되겠죠? 그래도 찾았어. 그럼 그 부분 또 뭐 하면 될까? 자세히 밑줄 그어 읽으면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에게 지금 지도해야 될 읽기 방법 두 가지를 선정해서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선생님들. 그럼 필요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 목차를 찾고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무엇? 읽어라. 훑어 읽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럼 중요한 부분에 뭐 하면 될까요? 밑줄이나 메모 요약하면 되겠죠? 자, 요런 거 훑어 읽기까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5학년에 뭐 나왔죠? 읽는 목적에 따라서 훑어 읽기하고 뭐하고? 자세히 읽기. 자, 아직 초등은 안 나왔죠?
중등은 나왔습니다. 꼭 알아줘야 돼. 자, 그러면 초등에서는 또 뭐 또 있었지? 뭐에 따라서? 그래, 종류에 따라 읽는 방법이 있었잖아. 요건 앞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겠죠? 설명문이야. 설명문은 내용이 뭘 판단해? 정확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설명문을 읽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명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대상의 무엇을 자세히 설명했는가? 대상을 보고 이미 아는 게 무엇인가? 새롭게 아는 게 무엇인가? 꼭 알고 있어. 이게 뭘 읽는 방법이야? 설명문. 그럼 옆에는 뭐야 이제? 주장하는 논설문이야. 내용의 무엇? 타당성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장, 뒷받침하는 근거, 알맞은 근거, 비교, 자신 생각을 비교해서 판단하더라. 자, 꼭 알아야 돼. 목적에 따라 읽을 때는 무엇? 훑어 읽기, 자세히 읽기. 글의 종류, 설명문하고 무엇? 논설문 읽는 방법 꼭 알아두십시오. 그럼 앞에서 중등 문제가 무슨 문제면 독서 읽기였죠. 초등 문제도 독서 읽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읽는 목적에 따라 글을 뭐 한다? 칠판 봐야 돼. 요약하기란 말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 독서 읽기 있습니까? 그리고 봐, 여기 봐봐. 문단의 요건에 맞춰서 나, 마의 문제점을 넣으라고 바로잡기 위한 지도 방법을 쓰라고 그랬잖아. 방금 중등도 뭐야? 중등도. 필요한 부분을 잘 못 찾았고 중요한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훑어읽기 하고 중요한 부분 밑줄 긋고 메모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마찬가지였어, 선생님들. 여기서도 지금 나, 마. 나하고 마 있어요? 마 봐봐. 나는 이 글을 읽고 이봉창 의사가 매우 존경스러웠다. 일단 보십시오. 포인트가 교훈이나 무엇, 감동을 얻을 목적으로 요약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봉창이 매우 존경스럽다는 말 맞습니까? 사람들은 즐겨 살기를 바라는데 이봉창은 스스로 죽음을 결심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김구를 위로했기 때문이다. 김구는 실패할 때를 미리 생각해서 치밀한 생각이 들었다. 중심 문제와 상관이 있어 없어? 전혀 지금 상관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봉창이 존경스러운 이유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감동적인 부분을 찾으려면 인물의 무엇, 말이나 행동에 뭐 하면서 밑줄 그으면서 읽어라. 이렇게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피드백하면 돼, 피드백. 그래서 초등도 이렇게 독서 일기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 한 번씩 보셨으면 복습할 때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요 기출 한번 찾아보란 말이었어요. 그게 공부예요, 공부. 아시겠죠? 이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저도 찾아보면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뭐 해야 돼? 찾아보면서 공부하자면 이게 누구께 될까? 자기 거 되면서 기억에 가였습니다. 이게. 그 다음 28번. 이것도 봤습니다. 가나를 묶을 수 있는 교사 과정을 작성한 것이다. 또 읽기 전략 물었단 말이에요. 읽기 전략. 그 다음에 중심 생각. 그러면 이것도 뭐 읽어보겠지만 요 자체만 가져도 충분히 봐봤어요, 선생님들. 제목을 보니까 생명과 관련된 윤리 문제 제목이 뭐였어요, 선생님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명윤리 있습니까? 그럼 그 옆에다 이 말을 들어가면 되겠지? 이 말이. 그러니까 사고 구술하는 거야. 제목 보니까 생명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겠군. 이게 바로 뭐야, 선생님들? 이게 배경식 활성화 전략에서 그렇지, 예측하기 맞잖아. 그리고 여기 보면 연상 미루목 있잖아. 그럼 이게 뭐가 돼? 예측하기였어, 예측. 그 다음 무슨 봐봐 또 여기. 생명과 기술 시대의 과학자들 책임 윤리관에 관한 글이군. 또는 조작 문제에 관한 글이군. 이러이런 글이구나. 대강 내용을 뭐 한다? 그렇지, 훑어봤다 쓰면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는 초등에 나왔죠. 훑어보기는 초등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꼭 선생님들 이 중등 문제 보면서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요것과 똑같은 초등 문제를 선생님 보시면 앞에 보실래요? 미래의 직업. 제목을 보니 미래에는 지금과 다른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는 것일까? 똑같죠? 일가로 무슨 전략이야? 무슨 전략? 예측하기야. 그러면 앞으로 문제 나온다면 뭐가 좋을까? 미리 보기야. 미리 보기 안 나왔으니까. 그럼 선생님 왼쪽에 독서 단원에 뭐 있습니까? 미리 보기 전략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어요, 없어요? 제목을 보고 예상하고 또 소개문 요약문을 읽어라. 소제목 읽으면 질문 만들어라. 도표나 지도
보조장치를 검토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질문이나 활동을 예시로 제시했어 안 했어? 책 제목 보고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 그림표 보고 훑어보고 있습니까? 이런 걸 주고 뭘 물을 수 있다? 미리 보기 전략을 앞으로 충분히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쉬었다가 27번부터 하겠습니다.